1973년 10월 전라남도 목포 유달산 기슭에 자리한 성심수녀원에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칠흑 같은 어둠과 천둥 소리 속에서 7명의 젊은 수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수녀원 건물은 강풍에 흔들렸고 거대한 빗줄기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쏟아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거치고 햇살이 비치자 마을 사람들은 수녀원으로 향했지만 그곳에는 오직 침묵과 텅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수녀들이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당시 박정희 독재의 정권 아래 억압받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빠르게 잊혀졌다. 2011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성심수녀원은 폐허가 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던 이 수녀원은 재개발을 위한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다. 낡은 벽돌과 부식된 나무들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인부들은 수녀원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지하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지하실 입구는 두꺼운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문을 여는 순간 38년 동안 갇혀있던 끔찍한 진실의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발견된 지하실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곰팡이 냄새 가득한 공간에는 낡은 가구들과 함께 뼈대만 남은 유골들이 흩어져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유골들은 모두 수녀복 조각들과 함께 발견되었고 이는 곧 1973년 사라졌던 7수녀들의 비극적인 종말을 암시했다. 이 끔찍한 발견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잊혀졌던 미스터리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지하실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수수께끼였으며 그 안에 갇혀있던 유골들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악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 사건을 접한 강지혜 수녀, 은퇴를 앞둔 60대 수녀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다. 그녀는 1973년 사라진 수녀들과 함께 성심수녀원에 머물렀던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였다. 당시 어린 수련 수녀였던 지혜는 그날 밤의 공포를 잊지 못했고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피해왔던 과거와 직면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한다. 그녀의 얼굴에는 회한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스쳐 지나갔다. 지혜 수녀는 낡은 일기장을 펼친다. 그 일기장에는 1973년 수녀원에서의 생활과 사라진 수녀들의 이름, 그리고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페이지마다 그녀의 떨리는 손길과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었고 이는 곧 다가올 폭풍 같은 진실의 여정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슬픔과 더불어 잃어버린 친구들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려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빠르게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게 되고 특히 젊은 기자 최윤서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윤서는 정의감 넘치는 기자로 이 사건이 단순한 비극이 아닌 숨겨진 진실과 사회의 부패를 드러낼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1973년 당시의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분위기가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지혜 수녀를 찾아간다. 윤서는 이 사건을 통해 묻혀있던 과거를 파헤치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혜 수녀와 윤서 기자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 지혜 수녀는 처음에는 과거를 다시 들추는 것을 주저했지만 윤서의 끈질긴 설득과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연다. 지혜 수녀는 윤서를 통해 잃어버린 수녀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았고 윤서는 지혜 수녀의 증언이 이 사건의 핵심 열쇠임을 직감한다. 이 둘은 각자의 상처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진실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지혜 수녀는 무거운 침묵 끝에 윤서에게 낡은 사진 한 장을 건넨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7수녀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순수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고 마치 자신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감이라도 한 듯했다. 이 사진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38년 동안 봉인되었던 슬픈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지혜 수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단호했다. 나는 시나리오의 2번째 블록을 쓰고 있습니다.
윤서는 지혜 수녀의 증언과 함께 사진 속 수녀들의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다. 그녀는 먼저 1973년 당시의 경찰 기록과 언론 보도를 조사했지만 사건은 너무나도 표면적으로 다루어졌고 수녀들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로 치부되어 있었다. 정보의 부재는 윤서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고 이 사건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가 있음을 확신하게 만든다. 윤서의 노트북 화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성심 수녀원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진실을 향한 집념으로 빛났다. 지혜 수녀는 윤서에게 당시 수녀원의 분위기를 설명한다. 특히 원장 수녀는 유독 엄격하고 신비로운 인물이었다고 회상한다. 원장 수녀는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꺼렸으며 수녀들에게도 철저한 규율을 강요했다. 지혜 수녀는 원장 수녀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낡은 가족 일기장을 기억해냈고 그 일기장에 수녀원에 숨겨진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한다. 지혜의 기억 속 원장 수녀의 표정은 늘 무표정했고 그 눈빛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깊었다. 윤서와 지혜는 수녀원의 폐허를 다시 찾아간다. 지하실은 이미 발굴 작업이 시작되어 있었지만 뼈대만 남은 건물은 여전히 음산한 기운을 풍겼다. 윤서는 지하실의 구조가 일반적인 수녀원의 지하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발견한다. 특히 벽면에 새겨진 알 수 없는 상징들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지혜 수녀는 그 상징들이 예전부터 수녀원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고 증언했고 그 의미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덧붙인다. 폐허가 된 수녀원 안에서 바람소리는 마치 원혼들의 울부짖음처럼 들렸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유골들을 법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7수녀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이 밝혀진다. 외부 충격에 의한 골절과 질식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는 그들이 살해되었음을 시사했다. 이 충격적인 결과는 사건을 단순한 실종에서 살인사건으로 전환시켰고 윤서와 지혜 수녀는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선다. 지혜 수녀는 눈물을 흘리며 유골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다짐을 한다. 윤서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은퇴한 형사 김병철을 찾아간다. 김 형사는 처음에는 과거의 일을 들추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윤서의 끈질긴 설득과 사건의 심각성에 결국 입을 연다. 그는 당시 정권의 압력으로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으며 윗선에서 은폐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한다. 김 형사는 서류 봉투 하나를 윤서에게 건네는데 그 안에는 당시 수사에서 누락되었던 몇 장의 사진과 메모가 들어 있었다. 김 형사가 건넨 사진 속에는 수녀원 주변을 배회하던 수상한 남자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메모에는 그들이 정부 기관 소속이라는 내용과 함께 수녀원이 특정 비밀을 은폐하는 데 연루되어 있었다는 단서가 적혀 있었다. 윤서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님을 확신한다. 정부 차원의 개입과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은 윤서의 분노를 자아냈고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지혜 수녀는 일기장을 다시 읽어본다. 그 일기장에는 사라진 수녀들 중 한 명인 마리아 수녀가 종종 지하실로 내려가 홀로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이 있었다. 마리아 수녀는 유독 깊은 신앙심을 가진 수녀였고 지혜는 그녀가 지하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지혜는 마리아 수녀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담긴 구절에서 어떤 힌트를 얻으려 노력한다. 일기장의 글씨는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리아 수녀의 일기에서 어둠 속의 진실, 용서받지 못할 죄악 등의 알 수 없는 문구들이 등장한다. 이는 수녀원 내부에 어떤 어두운 비밀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지혜 수녀는 마리아 수녀가 종종 밤에 잠꼬대로 알 수 없는 라틴어 구절을 읊조렸던 것을 기억해낸다. 윤서는 이 구절들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나 암호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해독 전문가를 찾아 나선다. 해독 전문가는 마리아 수녀가 읊조리던 라틴어 구절이 고대 이교도 의식에서 사용되던 주문과 유사하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는다. 이는 수녀원 내부의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난 비밀스러운 의식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윤서와 지혜 수녀는 혼란에 빠진다. 순결하고 경건해야 할 수녀원에서 금지된 의식이 행해졌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윤서는 1973년 당시 성심 수녀원과 관련된 인물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한다. 당시 수녀원에 물품을 납품하던 상인, 수녀원 주변에 살았던 노인들,
그리고 수녀원을 자주 방문했던 신자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수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녀원을 신비롭고 고립된 곳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지만 몇몇 노인들은 수녀원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이들의 증언은 퍼즐의 작은 조각들이 되어갔다. 지혜 수녀는 마리아 수녀의 일기에서 언급된 한 구절, 성모 마리아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에 집중한다. 그녀는 수녀원 내부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는 곳을 떠올리고 그곳을 다시 찾아간다. 오랜 세월 먼지가 쌓인 성모 마리아상 아래에서 지혜는 벽돌 틈새에 숨겨진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한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와 작은 은 십자가가 들어있었다. 편지는 마리아 수녀가 쓴 것으로 수녀원 내부에 그림자 조직이 존재하며 이들이 수녀들을 이용해 금지된 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마리아 수녀는 이 비밀을 폭로하려 했으나 발각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 편지가 발견된다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라는 절규로 끝나 있었다. 지혜 수녀는 편지를 읽는 내내 몸을 떨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윤서는 마리아 수녀의 편지를 통해 그림자 조직의 존재에 대한 실마리를 얻는다. 그녀는 이 조직이 단순히 수녀원 내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 정부의 고위층과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독재 정권의 혼란 속에서 종교적인 광신주의가 정치적 목적과 결합하여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다. 윤서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힌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혜 수녀는 편지에 언급된 그림자 조직의 우두머리가 다름 아닌 원장 수녀였음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진다. 그녀는 어린 시절 원장 수녀의 자애로운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혜는 원장 수녀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오랜 세월 동안 품어왔던 존경심은 한순간의 배신감과 경멸로 변했다. 윤서는 당시 그림자 조직이 행했던 의식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종교학자와 역사학자를 만난다. 그들은 이 의식이 고대 부족 사회에서 행해지던 정화의식의 변형된 형태로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희생시켜 권력과 번영을 추구하는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설명한다. 이 사실은 사건의 잔혹성과 비극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윤서는 이 모든 것이 탐욕과 권력에 눈먼 인간들의 추악한 욕망 때문이었음을 깨닫는다. 지혜 수녀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의 상황을 윤서에게 자세히 묘사한다. 그녀는 지하에서 들려오던 비명소리와 함께 원장 수녀가 다른 수녀들을 강압적으로 지하실로 끌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한다. 어린 지혜는 공포에 질려 숨어 있었고 그날 밤의 악몽은 그녀의 평생을 따라다녔다.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윤서와 지혜는 마침내 그림자 조직의 핵심 멤버였던 인물을 찾아낸다. 그는 이미 고령의 노인이 되어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윤서의 끈질긴 추궁과 지혜 수녀의 증언에 결국 무너진다. 그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38년 동안 묻혀있던 악몽의 실체를 드러냈다. 노인은 그림자 조직이 당시 정부 고위층의 지원을 받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하여 이루어졌음을 고백한다. 그들은 수녀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인체 실험과 함께 정권의 안정을 위한 정화의식을 강행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수녀들은 희생양으로 지하실에 갇혔고 원장 수녀는 그들의 죽음을 방관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난다. 노인의 고백은 윤서와 지혜 수녀를 충격과 경악 속에 빠뜨렸다. 원장 수녀의 과거가 드러난다. 그녀는 원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돕는데 헌신적인 수녀였으나 불치병에 걸린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 그림자 조직에 가입하게 된다. 그들은 원장 수녀의 여동생을 치료해주는 대가로 그녀에게 수녀들을 희생시키는 정화의식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 그녀의 선택은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비극적인 결정이었지만 이는 동시에 다른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원장 수녀의 눈빛은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노인은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힌다.
7 수녀들 중 한 명인 미켈라 수녀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지하실을 탈출했고 그림자 조직에 의해 감시당하며 평생을 숨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조직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언젠가 진실을 세상에 밝힐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 이야기는 윤서와 지혜 수녀에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더 큰 혼란을 안겨준다. 윤서는 즉시 미카엘라 수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노인이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윤서는 미카엘라 수녀가 익명으로 한 작은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윤서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녀는 드디어 모든 진실의 퍼즐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을 찾았음을 직감한다. 지혜 수녀는 미켈라 수녀의 생존 소식에 기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그녀는 미카엘라 수녀에게 오랜 시간 동안 겪었을 고통에 대해 깊은 연민을 느꼈고 그녀를 찾아가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어 한다. 지혜의 눈에서는 희망의 눈물과 함께 과거의 아픔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왔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림자 조직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들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켈라 수녀를 제거하려 한다. 윤서와 지혜 수녀가 미켈라 수녀에게 접근할수록 그들의 안전 또한 위협받기 시작한다. 알 수 없는 남자들이 주변을 맴돌고 협박 전화가 걸려오는 등 그들을 향한 압박은 점점 거세진다.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윤서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뜬 익명의 경고 메시지를 보며 더욱 조심해야 함을 느낀다. 윤서는 미카엘라 수녀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설득한다. 미카엘라 수녀는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윤서의 진심과 지혜 수녀의 간절한 메시지에 결국 마음을 연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죽은 동료들의 명예를 되찾고 싶어 한다. 미켈라 수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미켈라 수녀는 윤서와 지혜 수녀를 은밀한 장소에서 만난다. 그녀는 당시 지하실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그림자 조직이 어떻게 수녀들을 납치하여 잔혹한 의식을 행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도망쳤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그녀의 증언은 38년 동안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의 실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미켈라 수녀는 당시 정화의식계 사용되었던 특정 문서의 존재를 언급한다. 이 문서는 그림자 조직의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이 문서가 원장 수녀가 숨겨놓은 비밀 장소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윤서는 이 문서를 찾아내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음을 직감한다. 윤서와 지혜 수녀는 미카엘라 수녀의 증언을 바탕으로 원장 수녀의 유품을 다시 조사한다. 그들은 원장 수녀가 아끼던 성경책의 낡은 페이지 속에서 이중으로 된 숨겨진 공간을 발견하고 그 안에 봉인된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찾아낸다.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38년 동안 묻혀있던 어둠의 역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낡은 종이에서 풍겨져 나오는 퀴퀴한 냄새는 끔찍한 과거를 상기시켰다. 두루마리에는 그림자 조직의 명단과 그들이 행했던 잔혹한 의식에 대한 상세한 기록, 그리고 당시 정부 고위층의 서명이 담겨 있었다. 이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권력과 종교가 결탁하여 저질러진 끔찍한 범죄의 증거였다. 윤서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기로 결심한다. 지혜 수녀는 두루마리를 잡고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들의 뒤를 쫓던 그림자 조직의 추격자들이 그들의 은신처를 급습한다. 윤서와 지혜, 미켈라 수녀는 목숨을 건 추격전 끝에 겨우 몸을 피한다. 조직원들은 두루마리를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다. 윤서는 두루마리를 사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지혜 수녀는 미켈라 수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진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진실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윤서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자신의 언론사 선배들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특별 보도를 준비한다. 지혜 수녀와 미켈라 수녀는 윤서의 용기에 감동하고
그녀의 결정을 지지한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방송국 스튜디오의 조명은 진실을 향한 그들의 뜨거운 열망을 비추는 듯했다. 그림자 조직은 윤서의 보도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협박, 회유, 그리고 물리적인 압력까지 가하지만 윤서는 굴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히 사라진 수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의 어둠과 인간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임을 확신한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보도 자료가 가득했고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보도 당일, 윤서는 긴장감 속에서 생방송 스튜디오에 선다. 지혜 수녀와 미켈라 수녀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증언한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린다. 방송이 시작되자 그림자 조직의 간부들은 당황하며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진실의 문은 활짝 열렸고 이제 세상은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나는 시나리오의 세 번째 블록을 쓰고 있습니다. 생방송 화면에는 1973년 당시 수녀원의 모습과 지하실에서 발견된 유골들의 사진, 그리고 그림자 조직의 명단이 차례로 비춰진다. 윤서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는 시청자들에게 38년 동안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을 전달한다. 지혜 수녀와 미켈라 수녀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들의 눈물과 고통이 담긴 목소리는 스튜디오의 정적을 깨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방송은 일파만파 퍼져나가며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국민들은 경악했고 관련 기관들은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그림자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자 그들의 과거 행적과 연결된 권력자들의 이름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한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국민들의 여론은 들끓었고 이는 38년 만에 정의를 요구하는 거대한 외침으로 번져나갔다. 방송 도중 그림자 조직의 우두머리이자 과거 원장 수녀의 비서였던 김영호가 방송국으로 들이닥친다. 그는 방송을 막으려 했으나 이미 모든 진실이 세상에 공개된 상황이었다. 김영호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원장 수녀가 어쩔 수 없이 조직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사연을 털어놓는다. 그의 얼굴은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영호의 고백은 원장 수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비극적인 선택이 다른 수녀들의 희생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슬픔을 안겨준다. 지혜 수녀는 원장 수녀가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평범한 여인이었음을 깨닫고 그녀에 대한 미움과 연민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방송 말미 미켈라 수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힘겹게 말을 이어간다. 그녀는 희생된 수녀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38년 동안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죽은 동료들의 영혼을 대변하는 듯 강렬하게 빛났다. 방송이 끝나고 윤서는 지혜 수녀와 미켈라 수녀를 감싸 안는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걸어온 험난한 여정을 되새긴다. 스튜디오의 조명은 꺼졌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림자 조직의 모든 실체가 드러났고 그들의 만행에 가담했던 인사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38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았고 희생된 수녀들의 억울함은 비로소 해소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지만 이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변화의 시작이기도 했다. 나는 시나리오의 네 번째 블록을 쓰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성심 수녀원은 더 이상 폐허가 아닌 희생된 수녀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으로 재탄생한다. 지하실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방문객들에게 38년 전의 비극적인 역사를 증언하는 공간이 된다. 이곳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수녀원 벽에 새로 걸린 사진 속 수녀들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지혜 수녀는 기념관의 관장으로 부임하여 찾아오는 이들에게 사라진 수녀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다. 오히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며 희생된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살아간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와 함께 깊은 성찰의 흔적이 역력했다.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울림이 있었다. 미켈라 수녀는 익명의 삶을 계속 살아가지만 가끔 지혜 수녀와 만나 소통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한다. 그녀는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녀의 존재는 진실이 아무리 묻혀 있어도 결국은 드러난다는 희망의 상징이 된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평온해 보였다. 최윤서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 정의를 위한 기자상을 수상하고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를 고발하는 데 더욱 힘쓴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위험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임을 깨닫는다. 그녀의 기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회 변화의 불씨를 지폈다. 윤서의 책상 위에는 수녀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 해결을 넘어선다. 그것은 권력의 오용, 종교의 타락, 그리고 인간의 잔혹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한다. 동시에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와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려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인가? 비극적인 사건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다. 성심수녀원 기념관을 찾은 이들은 사라진 수녀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38년 전의 비극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이 이야기는 잊혀져서는 안 될 과거의 기록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